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테이퍼링 시작은 주식의 하락 시작일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조기 테이퍼링 전망 속 주가 떨어지고 달러 오르고 국채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89%, S&P 500 지수는 1.07%, 다우존스 지수는 1.08% 떨어졌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테이퍼링 시작은 주식 하락의 시작일까? 어제는 모든 주식이 떨어졌죠. 전기차 섹터 정도만 올랐는데 아무래도 테슬라의 AI 데이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도 올랐습니다. 어제 하락한 이유는 7월 FOMC 의사록의 공개 때문입니다. 내용은 테이퍼링이 기정사실화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비둘기파 의원들도 테이퍼링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7월에 테이퍼링은 거의 결정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델타 변이라고 9월 고용보고서 정도이겠죠. 따라서 별일이 없는 한 올해 테이퍼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일이란 어제도 얘기했듯이 9월에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가 80만 명을 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따라서 8월 고용보고서 80만 명이 넘는다면 9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선언하고 빠르면 10월부터 테이퍼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물가는 논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9월 고용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테이퍼링을 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두 갈식으로 결론을 얘기해 보면 달러 강세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유로화입니다. 연준은 이번 FOMC를 통해 테이퍼링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러나 ECB는 6월 회의에서 3분기까지 긴급 매입 프로그램 PEPP의 매입 규모를 늘려서 진행하는 방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매입 프로그램이란 유럽식 양적 완화를 할 수 있죠. 이유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를 하지도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금리까지 올렸다가 그리스를 비롯한 피그스 국가들의 유럽 재정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 때문에 아마도 미국보다도 늦어도 한참 늦게 양적 완화 금리 인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9월에 FOMC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EU의 긴급 매입 프로그램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로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서 달러 자산으로 글로벌 자금들이 몰릴 것입니다. 글로벌 자금들은 미국의 국채나 주식 등 미국의 자산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테이퍼링으로 인한 달러 자산 강세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달러 자산은 유로화뿐 아니라 신흥국 자산에도 강세를 보일 것입니다. 한국의 원화는 약세, 한국의 주식도 약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한국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죠. 모더나 백신도 안 들어오고 있죠. 미국이 부스터샷을 맞는다고 하니까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들어갔습니다. 6월 하순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늘기 시작해서 7월 7일 이후 43일째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내수가 떡락을 하죠. 당연히 달러원 환율이 오르면서 미국의 달러 강세 상황이며 한국 주식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원화가 달러원 환율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1170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좋았습니다. 세계 공장인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좋으면서 WTI 유가가 70달러를 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4불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이외에 중국의 홍수 등으로 인한 이벤트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관련이 깊으니 한국의 원화 약세 요인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업황 우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안 좋습니다. 20%가 넘게 떨어졌고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는 3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커녕 정점을 지나 내년까지도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유는 올해 반도체가 정점이고 내년에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죠. 따라서 주가는 내년 주가를 반영합니다.
내년 성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죠. 2018년 순이익은 올랐지만 2017년 주가가 최고였고요. 오히려 2018년에는 56,000원에서 38,000원으로 30%나 빠졌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1년 순이익은 좋았지만 2022년에 이익을 반영해 오히려 지금은 빠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서부터 2017년 11월에서부터 떨어진 주가는 2019년 11월에야 회복이 됐습니다. 아마도 2년간 횡보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표적인 한국의 반도체 주가가 빠지면 한국의 코스피는 박스권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원화 약세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달러 강세라면 글로벌 자금들은 어디에 투자할까? 신흥국에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갈 겁니다. 따라서 신흥국 유럽 등 국가보다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테이퍼링을 하는데 미국의 자산이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미국에는 주식, 채권, 부동산, 하이힐드 채권 뭐 이런 것들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매력은 주식에 있습니다.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이미 5%대까지 금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위험 부담을 짊어지기에는 금리가 너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채권도 이미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오를 여력이 크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에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차별화될 것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요즘에 신규 채권 건수가 줄어들고 있죠. 테이퍼링 등 긴축 상황일 때 안전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따라서 러셀 2000을 비롯한 수익이 없으면서 성장성이 높은 주식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은 글로벌 자금은 미국으로 몰릴 것이다. 미국 주식에 들어온다면 성장성과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빅테크에 투자할 것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중국의 자율주행 전기차 오를까? 중국 규제 칼날 IT에 돈줄 마르고 반도체는 붕칫돈이다 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빅테크 단속에 나선 뒤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지형이 바뀌고 있다. 게임, 핀테크, 전자생거래 분야에는 돈줄이 마르고 있지만 반도체 기업엔 돈이 몰렸다. 중국의 내수기업은 때려잡으면서 반도체만 키워주고 있다는 기사죠. 중국 내수기업을 공산당이 때려잡는 이유는 내수기업의 데이터 때문입니다. 이들의 데이터를 독점을 하면 공산당의 권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국은 데이터를 국내에만 둬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데이터가 해외로 나갈 때는 철저히 통제를 합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앞으로 유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유망할까라는 것이죠. 중국의 전기차는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촬영한 사진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다가 완전 자율주행이 되겠죠. 그러니 중국은 중국 내에 데이터 센터를 둘 것을 법제화했습니다. 테슬라의 데이터 센터도 중국 내에 있습니다. 중국은 테슬라의 자동차를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유는 정보 누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테슬라의 자동차가 촬영하는 사진 데이터가 군사시설 등 민감한 시설까지 전부 촬영을 해서 인공지능 업데이트에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테슬라의 중국 데이터는 중국 내 서버를 두고 반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을 것입니다. 중국의 유망한 전기차 기업이 있습니다. 니오나 샤오펑 등이 있죠. 뭐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이들의 주가는 아주 크게 오르고 있죠.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중국 시장에만 머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으로 진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럽, 미국도 친환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죠. 유럽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하게 전기차를 들여오라고 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친환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럽, 미국에서 이들 전기차 업체들을 이제 가만 놔둘까라는 것이죠. 중국 전기차는 유럽, 미국 등에서 군사시설을 비롯한 항만, 공항 등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등을 이용해 모두 촬영해서 3D 지도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미국과 중국이 전쟁으로 붙는다면 상당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미국 데이터 센터에만 둔다는 것을 약속을 해도 허가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기업은 중국 공산당이 원하면, 요구하면 데이터를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중국 기업 공안의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화웨이와 같은 그런 기업들은 아예 5G에서 이제 배제하도록, 통신 기업은 배제하도록 했죠. 왜냐하면 불법 도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중국 공산당이 하기 때문이죠. 중국
전기차가 돌아다니는 것은 합법적으로 간첩이 돌아다니는 효과와 같을 것이니 말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3D 지도에서 생성한 GPS 좌표를 타겟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중국에서 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수출할 때 이런 문제가 불거질 것입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 클 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중국에서 중국 전기차 기업을 키워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죠. 결론입니다. 중국 자율주행 전기차는 유럽, 미국에 수출되지 못할 것이고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 밑에 링크가 있으니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카페에서 JD 부자연구소 조던의 칼럼을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테이퍼링 시작은 주식의 하락 시작일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